자, 아우 줄다리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진짜. 근데 결국에는 7등이잖아. 자, 29번 봅시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SN을 할 때 1번. 자, SN이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일 때, 요거일 때 A1 더하기 A4, A4를 구해라 라는 거야. 그러면 A1 어떻게 구해? A1은 S에다가 1 대입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기억해야 돼. 1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16 빼기 2니까 얼마다? 14다. 그 다음 A4 같은 경우는 A4는 S4에서 S3를 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항까지 합해서 세 번째 항까지 빼면은 네 번째 항이 나오겠지. 그래서 4를 대입하니까 4의 몇 제곱? 5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4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날라가고요. 4의 5제곱 같은 경우는 2의 10제곱이라서 1024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2의 8제곱이니까 얼마다? 256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빼주니까 값이 얼마냐면 저거래. 768이래. 그냥 계산이 귀찮아가지고. 그 다음 두 개 뭐 해주면 더 해주면 되겠죠. 14 더하기 768이니까 얼마? 답은 782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 아, A1은 S1으로 구하는구나. 그러면 A4 같은 경우는 빼서 구하는 거구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해놔야 돼. 이거는 자, 이게 등비수열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 성립하는 거야. 알았지? 모든 수열에 성립해요. 자, 다음 2번. 그래서 나 고라니 친 다음날 아팠어요. 이거 뭐 무릎이 아프더라고. 무릎이 아프더라고. 그것도 사고라면 사고라는지 이제 무릎이 아프더라고. 네, 그랬습니다. 자, SN은 자 5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때 AK가 100을 만족시키는 K를 구해라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 바로 구하면 돼요. AK를. AK는 어떻게 구해? SK에서 SK-1을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빼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구하면 돼. 5의 K제곱 마이너스 1에서 5의 K-1제곱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는데 상수항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요. 그러면은 5의 K제곱 마이너스 5의 K-1제곱인데 자, 이런 거 풀 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얘를 어떻게 쪼개냐? K제곱을 K-1제곱 곱하기 5로 쪼갤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 있는 지수를 똑같이 만들면 얘는 5 빼기 1이니까 4 곱하기 5의 K-1제곱이 되는 거고 그때 숫자가 100이다 라고 두게 되면은 4약분하면 25가 되고 25는 뭐의 제곱이야? 5의 제곱이 돼서 아, K는 뭐가 되는구나? K가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몇 번을 풀어야 되냐? 이거 둘 다 풀어라. 579, 580. 풀려져 있으면은 지금 RPM 풀어도 되고 잠깐 쉬고 있어. 처음 뭐냐면 단리법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낼 때 그 예금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단리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복리법이 있어. 복리법. 그러니까 리가 뭐냐면 리가 이자일 때 2야. 이자일 때 2인데 그 저기 바꾼 거야. 리로 바꾼 거야. 그 다음 단은 뭐냐면 단순하다 할 때 단이야. 오케이? 복은 복잡하다 할 때 복이야. 알겠죠? 그럼 이건 단순하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띵킹 하시면 돼요. 복리법은 복잡하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뭐냐면 단리법은 처음에 돈을 넣으면 그냥 그 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걸 단리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처음에만 넣으면 그 돈에만 이자가 붙는 거야. 근데 복리법은 내가 돈을 넣었어. 그럼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겠지. 그러면 그 붙은 이자를 다 합쳐서 그 다 합친 거에다가 또 이자가 붙는 거야. 또 어떻게 해? 또 이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또 이자가 붙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질문 낼게. 둘 중에 어떤 걸 했을 때가 나한테 유리해? 단리법이 유리해? 복리법이 유리하죠. 왜? 들어온 이자까지 포함해서 또 이자가 붙는 거라고. 얘는 그냥 내가 처음에 낸 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야. 그럼 확실히 이게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것만 나와. 뭐 유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 문제만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자 처음에 내가 A1을 넣었어. A1 넣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1년차 n이 1일 때 1년차일 때 그럼 n이 2면 A 더하기 여기에다 이자가 붙겠죠. 그죠? 이 첫 번째 그것을 우리가 R이어서 R 요렇게 R 더하기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A 플러스 R A 더하기 R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넣은 돈에만 이자가 붙는 거야. 이자가 R이 이율이야. 이율이 돼가지고 곱해서 더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더해지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 A 더하기 2R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쭉 해서 몇 년 차? 뭐 아무튼 n번째까지 갖다 쳐봐. n번째까지. 자, n번째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A 더하기 몇 A겠어? n-1 RA가 되는 거지. 그죠? 요런 식으로 된다라고 띵킹하면 돼. 알겠지? 요렇게 보면 돼요. 그냥 이게 그냥 합계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자, 이건 그런데 자, 이제 복리법부터 볼게요. 복리법은 자, 복리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복리법은. 뭐냐면 연 또는 월 초에 넣는 경우가 있고 연 또는 월 초에 넣는 경우가 있고 연 또는 월 말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의 케이스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자, 월 초나 연 초에 넣으면은 애초에 그 원리합계라는 건 그 항상 끝에 말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체킹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쓸 거냐면 원리합계라는 말을 쓸 거야.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한다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원리합계는 무조건 말에 체크야. 말. 연 또는 월 말에. 그러면 자 초에 넣었다라는 건 초에 넣었으면 말에 체크했을 때 내가 첫 번째 넣은 돈이면 무조건 이자가 한 번 붙었어 안 붙었어? 한 번 붙은 상태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말에 넣었어. 말에 넣었으면 말에 넣어서 바로 체크할 거 아니야. 원리합계를. 그지? 그러니까 이자가 안 붙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나눠볼게. 자 아무튼 원리합계라는 건 말에 체크하는 건데 지금 첫 번째 경우부터 체크를 할게요. 자 1년차 내가 A1이라는 걸 돈을 넣었어. 근데 어디? 끝까지 갔을 거 아니야. 그 말에 체크한 원리합계는 A가 아니라 A에 대한 이율이 붙은 상태로 원리합계가 체크가 되겠죠. 그죠? 이해돼? 자, 그 다음 2년차가 됐어. 2년차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또 이거 전체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라서 이렇게 됩니다. A 플러스 AR 더하기 A 플러스 AR에 R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다가 그 이유를 붙여서 더해지는 거야. 그 다음 3년이면 또 마찬가지로 또 되겠지. 그래서 이걸 좀 간추릴 건데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A로 묶어요. 이렇게. A 곱하기 1 플러스 R. 그럼 얘도 묶을 수가 있지.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R이 돼서 이걸로 또 묶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리합계인데 A 플러스 1 플러스 R 그 다음은 1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 3년은 뭐가 되겠어? 3년은 A 1 플러스 R의 몇 제곱?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세제곱. 이해됐어? 그럼 그렇게 쭉쭉쭉 가면 돼. 1 플러스 R 곱해서. 그럼 몇 년째일 때? N년 차일 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몇 제곱이다? N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걸 뭐라 해서 내가 첫 번째 초에 넣었을 때. 그럼 두 번째 뭐겠어? 두 번째는 말에 넣었을 때. 이건 초야, 초. 이건 말에 넣었을 때. 그럼 말에 넣었으면 1년 차에는 이자가 안 붙어요. 오케이? 그럼 2년 차가 됐을 때 A에다가 AR이 더해지니까 1 플러스 R이 되는구나. 그럼 3년 차가 되면 똑같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뭐? 제곱이 되겠지. 쭉 가. 그러면 N년 차가 돼서 N년 차.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제곱 요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초에 넣어서 원리합계를 원리합계는 항상 말에 체크해요. 말에 체크하게 되면 이자가 한 번씩 붙고 시작하지만 말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분다 안 붙는다? 안 붙고 시작한다라는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 얘 같은 경우는 뭐 등차수열 모양이죠. 등차수열 모양인데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모양이다? 등비수열의 모양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알았죠? 요렇게. 이해됐어? 요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처음 한 번 돈을 넣은 거야.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 예금을 들 거예요. 뭐라고? 예금. 예금이 뭐야? 적금이야, 적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계속 넣는 것을 우리가 적금, 예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확히 예금은 그냥 돈을 예치하는 거고 그냥 정기 적금이라고 보면 돼. 적립금. 자, 251쪽에 밑에 있는 거야. 자, 이거 복리도 하는 것만 의미가 있어서 복리만 신경 쓰면 돼요. 자, 이거 내가 하는 거 잘 봐야 돼, 이거. 이거 학교에서 낸다 그러면은 이거 어려워. 이거 맨날 너 헷갈려. 응? 근데 안 내는 게 저기 정백이긴 한데 혹시 몰라서 그래. 세고 때문에 그래, 세고. 세고 니네는 낼 것 같아서 그래. 안 는데? 그럼 다행이고. 근데 또 말도 모르는 거니까. 또 외고 또 그럴 수 있잖아. 너 있으면 약간 틀이잖아. 연수님 있지 않으냐? 아, 좀 젊으신가?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적금을 부을게요. 적금을 붓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초에 넣냐, 말에 넣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초에 넣었어. 1년 차였어, 1년 차. 1년 차에 그러면 A1을 넣었으면 여기도 뭐가 붙어? 그 공비가 붙어서 1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지? 자, 근데 2년 차가 됐어. 그럼 2년 차에 넣은 금액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내가 매년마다 돈을 넣는 거니까. 매년마다 초에 넣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있던 금액은 이렇게 두 번만큼 이자가 붙는 거고 2년 초에도 돈을 넣었으니까 이만큼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 3년 차. 3년이 됐어. 그럼 원래 처음에 넣었던 돈은 또 한 번 더 이자가 붙어서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2년 차에 넣었던 돈도 뭐가 붙어? 이자가 붙겠죠? 그 다음 또 3년 초에 든 금액도 이자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더한 게 뭐가 되는 거다? 원리합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봐봐. 그럼 N년 차가 됐어. N년 됐어. N년.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첫 번째 넣었던 돈은 어떻게 되는겨? 1 플러스 R의 몇 제곱? N제곱만큼의 이자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 건 당연히 하나 줄었으니까 1 플러스 R의 N-1제곱해서 어디까지? N년 차에 넌 돈도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돼. 1 플러스 R이 된다는 거야. 1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니? 그럼 요거의 합계니까 이게 뭐야?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얼마? R 플러스 1인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네. 그죠? 그래서 이거대로 등비수열 합공식 쓰게 되면 1 플러스 R 이게 공비죠잉? 그거에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A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제곱이야? N년 차니까 N제곱이에요. 요렇게 되는 게 바로 이게 초에 넣은 N년 차일 때의 원리합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말에 넣을 건데 자, 1년 차에 넣게 되면은 첫째 항이야. 안 붙는 거야, 이자가. 그럼 2년 차가 되면 요거가 이자가 붙었겠죠? 그 다음은 또 뭐? 말에 넣었을 거 아니야. 말에 넣었는데 말에 체크했으니까 A1만 붙는 거지. 그 다음 3년이 되면 A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얘도 붙었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 그 다음 A가 되는 거죠. 그럼 쭉 가서 몇 년 차? N년 차가 됐어. N년 차일 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제곱 그 다음 A 1 플러스 R의 몇 제곱? N-2제곱이 돼서 쭉 가서 그냥 마지막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차이점은 공비 다 똑같은데 첫 장만큼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R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이 A고요. A고요.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되는 식인 거야. 차이가 첫째 항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초에 넣냐 말에 넣느냐에 따라서는 딱 첫째 항의 차이 정도만 있다.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됐어. 여기 옆에 내가 지금 내가 설명한 게 252쪽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252쪽에. 알겠지?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딱 초와 말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야. 자, 월대합계 1번부터 보죠. 책에 있으니까 하긴 해야지. 자, 1번. 자, 253쪽에 1번이야. 자, 연이율이 6%야. 연이율 6%. 그럼 연이율 6%니까 R이 0.06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6%를 소수로 표현하면 0.06이에요. 자, 그 다음 1년마다 복리고요. 매년 초에 얼마씩? 2만 원씩 넣습니다. 총 몇 년 동안? N이 10년 동안 넣을 때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해라. 자, 그러니까 그러면 초에 넣었으니까 첫 번째 항은 2 곱하기 1 더하기 0.06이 되는 거야. 첫 번째 2만 원 넣은 게 이자가 한 번 붙었으니까 1 플러스 R을 곱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은 당연히 쭉 가서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공비 보겠어. 공비는 1 플러스 0.06이에요. 그죠? 그래서 몇 번째 연도까지? 10번째 10년도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이거. 10번째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S10은 얼마? 1 플러스 0.06에 뭘 빼고? 1을 빼고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2 곱하기 1.06 그죠? 그 다음 중괄호 1.06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1.06의 10제곱이 문제에서는 1.8로 계산한다 해가지고 0.06분의 2 곱하기 1.06 곱하기 1.8에서 1 빼니까 0.8이 되겠지, 그지? 자, 0 2개, 0 하나 더. 그래서 60분의 2 곱하기 106 곱하기 8이 돼서요. 2, 30. 그 다음에 약분하지 말까? 3도 안 되잖아. 약분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 848을 뭐로 나누는 거야? 30으로 나누는 거지, 그지? 3, 2, 60, 248, 38에 24. 그 다음 뭐 점 얼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약 28만 원이 되는 거야. 약 28만 원. 됐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몇 번 하냐면 네, 581, 582, 581, 582 두 개만 해보자, 두 개. 자, 582 보면은 자, 연이율이 얼마야? 연이율이 0.12니까 일단은 0.1 이렇게 해서 두고요. 12%니까. 자, 매년 말에 10만 원씩, 말에 10만 원이야. 그러면 1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율 쓰자, 이율.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넣는 돈은 10만 원이야, 10만 원. 그리고 N은 10년이야, 10년. 그래서 10년째 말에 체크한다 했으니까 말에 넣잖아, 말에 넣기 때문에 첫 번째 넣은 돈은 이율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래서 그럼 얘가 지금 내가 첫 번째 연도에 넣었을 때는 그냥 10만 원이야. 이율이 안 붙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연도에 10만 원 넣는 거는 그대로 붙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공비가 한번 붙어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율이 붙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1 더하기 0.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더하기 0.1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내가 몇 년도 됐을 때? 10년도 됐을 때니까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1.12. A가 10이고 공비가 1.12가 되는 수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10년도까지니까 S10이죠. S10. 그래서 1.1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0만 원 곱하기 1.12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얼마다? 0.12분의 10 곱하기 자 1.12의 10제곱을 문제에서 얼마로 구한대? 3.1로 구한대. 3.1 빼기 1 요렇게요. 그래서 0.12분의 자 10 곱하기 2.1이 되겠지, 그지?
자, 0 두 개 옮기고 0 두 개 옮겨. 됐죠? 그럼 얼마? 2, 1, 0, 0 나누기 12가 되겠지? 12로 나눴으니까. 그럼 12 나눴으니까 얼마야? 1, 12, 90. 90이죠. 90이니까 얼마? 7, 83인가? 그죠? 65네. 175만 원이 되겠네요. 175만 원. 됐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말이냐, 저기 초냐에 따라서 첫 장이 달라져요. 그죠? 얘 이율이 붙냐 안 붙냐를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 공비는 그냥 이율에다가 1 더한 게 바로 공비가 돼요. 그렇게 보고 10년째면 10년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지? 적어놔. 자, 새로운 기호야, 새로운 기호. 자, 새로운 기호 뭔데? 시그마. 자,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시그마. 자, 이렇게 시그마요, 시그마. 시그마. 자, 시그마인데, 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 n은 1부터, 여기 n 말고, k로 쓸게. k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대입해야 되는 문자야. 그러니까 대입하고자 하는 문자고, 그 문자의 시작이야, 얘가 시작. 뭐라고? 그 문자에 대입하는 시작이고, 어디까지? 여기 끝이야, 끝.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k에다 대입한다는 뜻이야.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얘가 뭐냐? 더한다는 의미야. 더한다. 썸메이션 더한다. 더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 뭘 쓰냐? ak라고 써요. 그럼 얘가 뭐냐면 k에다가 여기 k라는 식이 있단 말이야. k에다가 1부터 대입해서 어디까지? n까지 대입한 걸 더한다는 뜻이라서 얘가 바로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 더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쌤 그러면 얘가 바로 sn이네요? 맞아요. sn 맞아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 뭐냐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표현이 되냐? 우리 아까 전에 11부터 12에서 어디까지? 20까지 더하는 요거 봤었잖아요. 그죠? 문제 중에서.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얘가 몇 번째부터?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수열의 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SN은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해야 되는 반면에 시그마는 첫 번째부터 조작할 수 있는 거야. 얘를. 그래서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둬야 돼. 알았죠? 얘가 처음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차례대로 얘를 자연수만큼으로 바꿔가지고 대입해서 쭉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 기호가 가진 의미를 딱 알고 계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웠으면 이 시그마의 기호에 성질이 있는데요. 자, 시그마의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이렇게 두 개의 수열이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어도 그냥 각각을 수열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더하고 빼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각각의 시그마를 계산해서 더하고 빼도 돼요. 아시겠죠? 막 전개도 돼. 근데 곱셈은 안 돼요. 덧셈 뺄셈만 돼. 알겠지? 곱셈 나눗셈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앞에다가 이렇게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은 얘는 그냥 밖에다가 곱해가지고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밖에다가 해서 계산해도 되는 거야. 상수항 같은 경우는 곱해져 있으면은 바깥에는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내가 K는 1부터 N까지 C. 그러니까 여기에 K에 대한 식이 없어. K에 대한 식이 없으면 얘는 무슨 뜻이냐?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C까지 더하는 거야. 근데 C까지 더하는 게 몇 개야, 얘가? 1부터 N이니까 몇 개야? N개가 되겠지, 그지? C를 N개만큼 더하니까 CN이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뒤에 만약에 얘 같은 문자가 K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하는데 K라는 문자가 없으면 다 똑같은 수열을 그냥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K가 없으면이야. 자, 그럼 봐봐. 일로 와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여기에 N이라는 문자가 있어. 대입할 수 있는 K가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이건 모든 항이 N인 거야. 그냥. 근데 K가 없으니까 N 더하기 N 더하기 N에서 몇 개까지? 얘 N이 몇 개 더해지는 거야? N이 N개만큼 더해지는 거라서 N 곱하기 N이라서 N제곱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문자가 바로 대입하는 녀석인데 그게 없으면 싹 다 상수처럼 취급하는 거야. 근데 K가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없을 때만 가능한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난 이거라 생각해. 시그마의 성질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문자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260쪽이요. 자, 이제 우리가 602번 봐봐. 602번. 602번 보면은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돼 있거든. 자, 한번 내가 저기 홀수번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홀수번 위주로. 자, 홀수번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시그마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시그마로 바꿀 때 중요한 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 n번째 항이든 몇 번째 항이든 간에 몇 번째 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항 형태가 중요해요. 일반항. 일반형 형태로 고쳐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602번. 자, 1번부터 보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는겨? 2n-1이야. 그러면 얘가 바로 일반항 형태인 거예요. n번째 항이니까. 그죠? n번째 항. 여기가 1 넣으면은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쓸 때 k는 1부터 어디까지? n번째까지 더하니까 n번째까지. 그리고 이 n을 뭐로 바꿔서? k로 바꿔서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형태로 쓰면 돼요. 그 다음 3번. 자, 2분의 1 더하기 얼마?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해서 n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하는데 자, 얘도 n번째 항이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1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고 2 대입하면 3분의 1 나오니까 그럼 얘도 n을 뭐로 바꾸고 k로 바꾸고 어디까지? n번째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이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얘가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몇 개야? 5개죠, 그죠? 물론 20으로 쓰면 좋겠지만 시그마로 표현을 했으니까 모두가 4니까 일반항이 4야, 그죠? 그리고 n은 1부터 몇 번째까지? 그냥 k로 통일합시다. k랑 헷갈리는 k는 1부터 몇 번째까지? 5번째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가 6번까지는 해드릴게요. 자, 6번 보시면은 자,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쭉 가서 12 곱하기 13 요렇게. 그러니까 곱하기로 표현되는 게 얘가 하나의 항이요. 얘가 하나의 항이요. 그럼 보니까 내가 n번째 항일 때 생각해야 돼. n번째 항일 때. 자, n번째 항일 때 뭘까? n번째 항일 때 얘가 1, 2, 3 앞으로 가니까 앞에 거는 k고요. 그 다음 뒤에 거는 k 플러스 1이 곱해지니까 k 플러스 1 쓰면 되고 k는 몇 번째부터? 1부터 어디까지? 12까지 대입해서 더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번, 4번 해보시고요. 밑에 있는 603번 거기까지 해볼게. 603번까지. 앞에 거 보자. 자, 일단 602번에 2번과 4번 그냥 제가 할게요. 뭐 2번 같은 경우는 602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얘가 2 더하기 4 더하기 8에서 어디까지? 2의 n 플러스 1제곱이잖아. 그럼 이것의 일반항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다? 2의 n제곱이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죠? 1제곱, 2제곱, 3제곱이니까. 그지? 몇 번째까지?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번째까지 가고요. 2의 k제곱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29까지 더하는 건데 이것의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근데 얘가 보니까 차이가 얼마씩 나니? 차이가 3씩 나니까 등차 수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요렇게 구하면 돼요. 그지? 그럼 전개해 주니까 3n-1 나오거든? 그럼 얘가 시그마의 여기에 안쪽에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1부터 시작하는 게 맞네.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29라고 두면 3n은 30이 돼서 n은 몇 번째 항?
아,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04번 하면 되죠? 저기 602번에 있는 거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604번을 보시면은 자, 시그마 그 K는 1부터 20까지 AK가 10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가 마이너스 30인 요렇게 두 개가 있어. 자, 1번부터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4AK 플러스 1인데 자,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분배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4가 또 곱해진 건 앞으로 빼서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시그마 6은 얼마야? 6이 얼마였어? 문제에서 10이었으니까 40이고 얘는 1이 11111 다 더해서 20번째까지 더하니까 1이 몇 개 있다? 20개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더해주니까 얼마다? 60이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대입하면 문제 되는 거라서 2번이 더 쉽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AK 마이너스 2BK인데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AK가 10이었으니까 3 곱하기 10에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30을 빼주면 되니까 30 더하기 60이 돼서 답은 뭐다? 답은 90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호 이해됐어? 다인이 됐어? 민조야 됐어? 안 된 사람들 빨리 적어요. 자, 필수제 1번부터. 자, 1번에 자, A1이 10이고 A10이 1일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에서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AK를 구해라 라는 거야. 자, 이거 시그마가 가진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자, 얘는 뭐야? 얘 앞에 거는 A1부터 더해서 어디까지? A9까지 더하는 게 앞에 거죠. 그지? 근데 뒤에 거는 마이너스에 몇 번째부터 더하니? 두 번째부터 더해요. 그죠? 몇 번째까지? 10번째까지 더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누가 없어져? 누가 없어져? 자, 빼기니까 같은 것만 이렇게 없어지겠죠? 여기까지만 없어진다. 그지? 그럼 남은 게 뭐야? A1 마이너스 A10이 되는 거라서 답은 10 빼기 1이라서 답 뭐다? 답은 9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밑끝과 밑이랑 시작과 끝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이 문제 쉽게 할 수 있어. 알았지? 자, 다음 2번. 자, 수열 AN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이야. 이렇게. 자, 그럴 때, 자, 문제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까지 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이게 뭐냐라는 거야. 이건 전개해서 푸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를 다 써볼 겁니다. 자, 1부터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A1 더하기 A2가 1 대입한 첫 번째 항이에요. 그 다음 2 대입하면 A3 더하기 A4가 두 번째 항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쭉 가. 어디까지? 10까지. 10을 더하면 어떻게 돼? 10을 더하면 19 더하기 A2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없애봐? 괄호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 항까지 더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시그마로 고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20번째 항까지 더한 거랑 똑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얘가 n일 때 n제곱이니까 20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400이란 숫자가 되는 거야.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 줄 아냐?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개 뭐야? 605번, 606번 이거 두 개 해보자.
자, 필수제 2번을 보시면은 자, 일단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3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이 5야. 자, 참고로 얘는요, 이거의 제곱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제곱과 AK는 다른 거야. 저걸로 구할 수 없어. 그냥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AK-1의 제곱인데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야. 먼저 제곱으로 싹 다 전개해 놓고 나서 그 다음 시그마로 이제 분배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고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9AK 제곱 마이너스 6AK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시그마를 하나씩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9 곱하기 AK 제곱이니까 9 곱하기 얼마로? 5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6 곱하기 AK니까 얼마로? 3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자, 시그마 1은 얼마야? 1이 10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45 빼기 18 더하기 10이 돼서 45 빼기 8이 되니까 얼마다? 37인가요? 네, 이렇게 답이 되겠네. 이해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거듭 제곱을 다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2번도 보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AK 더하기 BK가 10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BK가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시그마 AK와 시그마 BK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시그마 AK를 뭐라고 두자고? 그 합을 A라고 두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를 뭐라고 두자? 라지 B라고 두자고요. 그럼 얘 이렇게 전개해주면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가 10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거도 이렇게 전개해 주니까 A 빼기 B가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더해 주니까 2A가 얼마가 되는겨? 6이 돼서 A가 얼마? A가 3이 되는 거고 B는 얼마가 되는겨? B는 7 이렇게 돼서 그럼 얘가 시그마이고 얘가 시그마 B잖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것도 둘 다 빨리 해보자. 둘 다. 자, 아까 얘기했죠. 시그마 밑에 있는 밑에랑 그 잘 보라고. 자, 이거 시그마라는 말 자체가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합이라서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이라든가 그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지금부터 봅시다. 자, 딱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모양 보면 자, 이렇게 반띵했을 때 얘가 무슨 수열이에요? 3의 거듭제곱이니까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얘는 따로 생각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쓸 거예요. K는 1부터 6번째 항까지 3의 K-1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혹시 모르니까 써보자고요. 써보자고. 1부터 대입하니까 얼마? 1이죠. 그 다음 2 대입하면 3. 그 다음 3 대입하면 3의 제곱. 쭉 해서 어디까지? 6을 대입한 3의 5제곱까지 더하는 게 요거고요. 얘는 2가 6개 있으니까 2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는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줄 알면 돼요.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니까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3의 몇 제곱? 6번째 항이니까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뒤에 빼기 12. 그럼 자, 얘는 얼마가 되냐? 2분의 1 곱하기 자, 3의 6제곱이면은 9의 세제곱이에요. 9, 9, 81 곱하기 7이니까 729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돼서 계산하면 728이라서 2로 약분해서 236, 26, 12, 248 빼기 12니까 35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라 라는 거야. 자,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 얘가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캐치하면 문제가 쉬워지더라. 자, 5의 k제곱분의 3의 k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k제곱인데 얘 같은 경우는 하트로 쪼개셔야 돼. 이렇게 하트 쪼개야 돼. 원래 커플들은 다 깨져야지 맞는 거죠. 그죠? 자, 5분의 3의 k제곱. k 똑같은 k제곱이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어.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 자체가 무슨 수열이야? 각각의 등비수열 뜻하죠. 그죠? 자, 얘가 일반항이니까 첫 번째 항 얼마겠어? 여기 첫 번째 항에는 5분의 3이 첫 번째 항이고 공비도 5분의 3이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 얼마?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5분의 2고요. 공비도 마이너스 5분의 2예요. 그럼 각각을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주니까 1 마이너스의 5분의 3분의 5분의 3 가로 열고 1 마이너스의 5분의 3의 몇 번째 항까지? 8번째 항까지. 그죠? 그 다음 더하기 1 플러스 5분의 2분의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2의 몇 제곱? 8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우 귀찮다. 자, 얘 빼니까 5분의 2죠? 그러면 5분의 2를 역수라니까 2분의 5 곱하기 5분의 3.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3의 8제곱 이렇게 돼서 약분 해주니까 2분의 3, 1 마이너스 5분의 3의 8제곱이고요. 뒤에 거는 더하니까 5분의 7이지. 그러면 역수 7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1 마이너스 5분의 2의 8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주니까 5약분되고 마이너스 7분의 2, 1. 그 다음 짝수 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5분의 2의 8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야, 근데 이거 계산하는 문제냐? 설마? 아니지? 아, 그러네. 그래서 전개해서 나가니까 2분의 3 빼기 7분의 2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4분의 21 빼기 4니까 17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의 8제곱 그 다음 더하기 7분의 2 곱하기 5분의 2의 8제곱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인 거야. 됐지? 어우 좀 계산이 좀 그지 같다. 자 지금 몇 번? 610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등비수열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공식을 쓰는 거다.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가 수열의 합이란 의미예요. 알겠죠? 시그마는 수열의 합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자, 문제 해석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자, AN이 뭐냐면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알겠어. 등차 수열이야. 자, 그리고 A2가 마이너스 1이고 A5가 8이에요. 자, 그럼 등차 수열이고 두 개의 항의 힌트가 있으면 내가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 A 플러스 4D가 8이라고 둘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된다. 자, 빼. 그럼 어떻게 돼? 마 3D는 마이너스 9가 돼서 D가 얼마? 3이 나오겠지. 그지? 그걸 다시 얻다가 대입을 해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다. 근데 이게 바로 S10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근데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2a 마이너스 8 더하기 n-1 9d 93 27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2a 플러스 n-1d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19인가요? 그래서 약분해서 5로 만들어서 계산하니까 5, 9, 45 답은 95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시그마라는 건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차 수열을 변환해서 구하면 돼요. 자, 2번. 자,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에 대해서 자, A5가 16A1 자,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5번째까지의 합이 33일 때 A7이 얼마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 등비수열이니까 원래 AR의 4제곱을 쓰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16A랑 똑같아. 그럼 A를 날려버리면 R은 얼마다? 원래 뿔마 2라고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2의 4제곱이니까
뿔마인데 0보다 작다 했으니까 R이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구가 뭐야? 결국 S5가 바로 33이란 얘기잖아.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그지? 그러니까 1 플러스 2,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이야. 분의 A 모르죠? 1 마이너스 R의 몇 제곱? 5제곱 요렇게 쓴 게 얼마다? 33이란 얘기야. 그지? 근데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면 얼마가 되냐면 바로 3분의 A 1 얘가 마이너스 32거든? 그래서 더하기 32가 33이 돼서 33A가 99라서 첫 번째 항이 뭐다? 3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A7은 AR의 6제곱이죠. A가 3이고 R이 마이너스 2의 6제곱이야. 그지? 그러니까 3 곱하기 64가 돼서 192가 바로 7번째 항이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결국 수열의 합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돼. 자, 다른 것보다 그 몇 번을 해보냐면 네, 611번만 하자. 이건 611번만 해. 611번. 접시 문. 아저씨 문 얘는 또 왜 이러냐. 자, 다음이요. 자, 이제 몇 쪽이냐면 265쪽에 이제부터 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시그마 공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자, 시그마 K1부터 N까지. 자, 이거는 뭐냐면 사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하는 거야. 요 모양도 기억해야 돼. 요 모양 둘 다 기억하세요. 그것의 합은 뭐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거 외울 거예요. 알았죠?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시그마 이제 K제곱인데 자, K제곱 같은 경우는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더해가지고 N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 그 긴 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세제곱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해서 N의 세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이거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요. 이거 3개 외울 거예요. 자, 이거 외워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자, 시그마 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시그마 K 세제곱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이거 쓰는 거 이번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좀 중요한 축에 속해요. 알았지? 자, 바로 이제 문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거 공식 유도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쓸 줄만 알면 돼. 자, 우리 613번부터 제가 쓰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613에 제가 또 홀수번만 할까요? 밑에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지? 3, 4, 5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3번부터. 자,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아, 5까지구나. 5까지. 자, 4K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인데. 자, 이거 각각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이 앞에 개수가 4가 있죠. 그죠? 그 다음은 시그마 K 세제곱이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것의 제곱 이렇게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3배에 자 시그마 K제곱이죠.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니까 1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적용한 거 여기 있는 거 바로 적용한 거야. 그러면 자 계산하게 되면 얘는 4 곱하기 15의 제곱이고요. 약분하니까 2 약분하니까 3이라서 15 곱하기 11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쓴 이유는 계산하지 않고 묶어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15로 묶어주니까 4 곱하기 15는 60이고요. 빼기 11이에요. 그래서 15 곱하기 빼니까 49인가요? 그쵸? 49죠? 예,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9, 15, 95, 45, 45, 20, 49 그래서 5, 3, 7, 7, 3,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다음 4번. 자, 4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k 플러스 1 곱하기 3k 마이너스 1. 이거 전개부터 먼저 해야 돼. 전개부터 한 다음에 시그마 쓸 거예요. 전개해주니까 어떻게 돼? 6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k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적용한다. k 제곱. 자, 6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28에 16, 17 됐죠? 그 다음 더하기 시그마 k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8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나요? 자, 이거 약분 되고요. 자, 이것도 약분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얼마로 묶을 거냐면 36을 묶어줄게. 36 묶어주면 여기는 뭐가 남아? 2 곱하기 17. 그죠? 플러스 1 마이너스 8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34죠? 어우 귀찮다. 36 곱하기 35네요. 그죠? 6, 5, 30. 그 다음 3, 5, 15. 3, 6, 18. 3, 3, 9. 그래서 1, 2, 60. 걷다가 8 빼니까 1, 2, 5, 2. 요게 바로 답이 되겠네. 여기는 계산이 좀 귀찮으실 거예요. 알겠죠? 자, 나머지 그냥 1, 2, 5번 해봐. 1, 2, 5번. 이거 시그마 정리하는 거 1, 2, 5번만 빨리 해봐요. 자, 614번을 보시면은 그냥 각각을 숫자를 시그마 공식으로 계산해서 간단히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 잘 봐야 돼. 뭐냐면 자, 시그마가 똑같으면 합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시그마가 똑같으면 우리가 합칠 수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똑같죠? 처음과 끝이 똑같죠?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안에는 2k-3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이렇게 묶어 쓸 수 있다는 거야. 시그마가 똑같으면.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4k 제곱 마이너스 얼마? 12k 플러스 9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k 제곱이잖아. 그럼 제곱이 날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엔 이제 간단하게 마이너스 12k니까 마이너스 12 곱하기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분의 9 곱하기 10 하면 되고 9가 9개 있으니까 81 이렇게 숫자를 간단하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약분하면 6이 돼서 마이너스 540 더하기 81이 나와서 마이너스 400 41 빼주니까 59인가? 459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각각 계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시그마가 앞에가 똑같아. 그럼 왠지 이거 두 개 합쳐서 하면 좀 쉬워질 것 같아. 그래서 합쳐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자, 2번도 동일하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자,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같아야지만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k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데 당연히 합쳐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요렇게 해서 간단히 한 다음에 계산할 수가 있겠지. 이건 안 할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면 쌤 3번은요. 앞에 게 달라요. 오,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잘 보세요. 자,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 i제곱 플러스 i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어떤 거냐면 자, 봐봐. 얘는 k, k죠. 얘는 i, i야. 근데 같은 문자를 싹 다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i를 뭐로 바꿔도 되는 거야? k로 바꿔도 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그마 안에 똑같은 문자가 있으면 그거를 통째로 다른 문자 바꿔도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똑같아졌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로 묶어서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 그럼 날라가고 날라가서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제곱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앞에 거 똑같으면 합칠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개가 모양이 ii가 되어 있으면 둘 다 kk로 바꿀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써놔. 2번과 3번 거기까지 써놓으세요. 알겠죠?
어쩌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자, 다음 볼게요. 자, 615번인데, 자, 615번에는, 자, 잘 보세요.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자,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50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이거를 이제, 그냥 사실 구해도 돼요. 왜?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인데, 우리가 시그마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 얘를 싹 다 2로 묶어봐. 2로 묶어봐.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25까지 더하는 거지. 그럼 얘가 뭐냐? 바로 시그마 K예요. 오케이? K는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25까지 더하는 거에다가 2를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이제 공식 쓰면 되겠지. 넘어가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5의 제곱해서 어디까지? 19의 제곱인데, 자, 이것의 일반항을 우리가 봐야 돼. 제곱 안에 있는 게 1, 3, 5로 증가하죠. 그러면 무슨 수열이야?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AN을 1 더하기 n-1 곱하기 2가 돼서 2n-1이라는 모양이 돼요. 근데 여기 19니까 19가 되면 얘 몇 번째 항이냐면 이게 아마 10번째 항이에요. 근데 제곱이 붙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시그마 K1부터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 앞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을 발견했죠. 그래서 2K-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제곱인데 그 안에 있는 거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얘가 첫 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인지 계산해 버리고 그 다음 시그마 K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한 다음에 쓰면 돼요. 그 다음 3번. 자, 3번도 동일합니다. 3번도 5의 세제곱부터 더해서 얼마? 자, 5의 세제곱 더하기 6의 세제곱 더하기 7의 세제곱해서 어디까지? 15의 세제곱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안에가 5, 6, 7로 증가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니까 A가 5고요. 공차가 1이야. 그런 등차 수열이니까 A에는 A 더하기 n-1D 그래서 n 플러스 4라고 하는 등차 수열이 돼요. 오케이?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얘 몇 번째 항이야? 얼마? 11번째 항이 돼요. 11 대입하면.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1까지 얼마? K 플러스 4의 세제곱 요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요거 계산이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얘를 자, 요 5부터 11까지잖아. 5부터 15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도 되냐? 시그마 K는 1부터 15의 K 세제곱에서 5부터니까 1부터 4까지는 빼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빼기 1부터 4까지 K 세제곱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것의 수열로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얘는 5부터 15까지 세제곱이니까 1부터 15에서 1부터 4까지를 빼서 계산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 알았지? 근데 당연히 이게 더 쉽겠죠? 이거는 전개해야 돼서 그죠? 얼른 정리해놔 거기다가.